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호출에 심장내과 김원 교수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인들과 있던 중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환자. 조금씩. 증상이 호전이 안 되죠? 예,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인 것 같이로. 차는 것처럼. 예,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열의 9은 심혈관 문제입니다. 한 군데가 막힌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예. 심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이 괴사하거나 멈출 수 있어 신속하게 뚫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건 이미 열흘 전,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체한 걸로 생각하고 본인이 거의 10일 동안 위장약만 드시고 집에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많이 손상됐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처럼 증상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은근하게 막 뻐근해지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위경련인가 이게 위경련인가 이랬어요. 처음으로 떠왔는데 팔다리 힘이 쫙 빠져버리고 그러고는 그냥 식은땀이 막 이제 풀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져. 저녁 먹고 집에서 앉았는데 그냥 통증이 와가지고 답답하다 하고서 체인 줄 알았어요. 심혈관이 꽉 막혔어도 증상만 가지고는 심장의 문제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심근경색인 것 같다라고 오신 분들은 채 19%도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심장병인지 모르고 병원에 오신다는 게 되겠고요. 심장 근육이 갑자기 혈류가 적어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크게 되면 심장 근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장마비의 주 원인은 바로 심혈관 질환. 설마 하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던 최막균 씨. 서둘러 검사를 마치고 곧바로 스텐트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혈관은 100% 가까이 꽉 막힌 상태. 그동안 심장은 어떻게 버텨온 걸까요? 오른쪽으로 해서 혈관이 도와주는 게 조금 생겨 있어요. 심근경색이 그나마 조금 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심장 혈관은 자잘한 대체 혈관을 만들어 겨우 버텨온 겁니다. 이렇듯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증상도 놓쳐선 안 됩니다. 최막균 씨의 심장 혈관이 이렇게 막힌 것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때문입니다. 가운데 꺼멓게 보이는 것이 혈관이고요. 보시면 가장자리 쪽으로 희끗희끗 보이는 게 이제 동맥경화, 지금 많아지기 시작하죠. 예. 전체 거의 한 80-90% 동맥경화고요. 아래쪽으로 동맥경화가 파열이 돼가지고 보이시죠? 피떡도 좀 붙어 있고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주로 동맥경화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막히면 심근경색이 찾아오는 걸까요? 심근경색이 생기는 이유는 흔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이제 동맥경화가 점점점 자라서 90%, 95, 99, 10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심근경색은 동맥경화가 50%에서 70%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동맥경화가 파열된다는 의미입니다. 동맥경화 안에 기름때가 불량한 쪽으로,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고 심해지게 되면 그 쌓고 있는 막을 녹입니다. 이제 그런 게 막이 약해지게 되면 약해진 부분에서 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안에 있는 기름때들이 혈관 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 있던 혈소판들이 달라붙게 되겠죠. 그렇게 매서 만들어진 게 혈전, 피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관이 막아지게 되니까 피 공급이 차단이 되고 심장 근육이 괴사에 빠지게 되겠죠. 그게 심근경색증입니다. 심근경색으로 확인되면 먼저 혈전으로 인해 막힌 혈관을 신속하게 뚫어줘야 합니다. 좀 작겠는데? 조금 더 넘어. 딱 맞는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스텐트 시술인데요. 외과적 수술이 아닌 혈관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대퇴부의 혈관을 통해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관을 심장 혈관까지 밀어넣어 막힌 곳을 조심스레 뚫어줍니다. 혈관을 뚫고 난 뒤에는 다시 좁아지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스텐트입니다. 막힌 곳에 스텐트를 넣고 활짝 펴주면 혈관이 다시 넓어집니다. 스텐트 시술은 수술에 비해 흉터가 적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환자들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프시죠? 예. 조금 시간 지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바이탈 한번 마지막 확인해 볼까? 그렇다면 혈액이 흐르지 못할 정도로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동맥경화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은 대사질환들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동맥경화의 진행이 빨라지고요. 당뇨병 역시 끈적해진 혈액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대사질환인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역시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이 대략 한 3배 정도 위험도를 올립니다. 근데 이 위험 인자들이 2개, 3개 붙어 있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한 80배 정도의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위험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다 복부 비만,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6개가 합쳐지게 되면 한 300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한 시간에 따라 후유증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최막균 씨는 어느 정도 회복됐을까요?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이제 심장 근육이 좀 손상이 있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좋아요. 이제 그 부분도 열흘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지만 최막균 씨는 다른 질환으로 생각했습니다. 식도염으로만 알고 이제 그 약만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준 걸 먹었죠. 한 열흘 정도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진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심근경색은 흉골 하부, 왼쪽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 식도염도 마찬가지로 식도 하부가 뭐 압박하고 쥐어짜고 타는 듯한 느낌도 있고 거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하고 유사한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예, 글쎄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4일 정도, 5일 정도 퇴원하니까요. 모레 정도. 그렇다면 다른 질환의 가슴 통증과 심근경색의 가슴 통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가슴 통증이라도 앞가슴이나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을 경우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과 함께 식은땀 역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가슴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안정 시에는 증상이 없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계단 오르고 이럴 때에 가슴 가운데 흉통이 생기는데 불안정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횟수도 잦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예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한 4주 내지 6주 최근에 생기게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런 가슴 흉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근경색의 전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 들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딱 지금 내 나이에 갔으면 가는 복도 탄 여자구나. 자손들도 어렵잖아요. 근데 괜히 일을 벌려나 갔다 싶어요. 관상동맥의 90%가 막힌 박원순 씨.
자식들의 설득 끝에 입원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두려운 데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줄까 싶어 처음엔 치료조차 거부했었습니다. 10%가 막혀간다는데 10%만 게 안 남은 거잖아요. 자손도 있잖아.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뭐 아직 세명은 알아. 환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단호한 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저기에서 그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러다가 치료를 받아들인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수술 내면 나 안 한다고. 안 하신다면 스탠트니까. 수술이 아니라 스텐트 시술이란 말에 환자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예, 좋아요. 그래요. 하여튼 보고 우리가 하면서 요거는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심장 스텐트를 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텐트는 어렵지 않은 치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술이라면 덜컥 겁이 나지만 시술이라고 하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영술하고 시술하면서 또 결정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스텐트로 보면 하나, 2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네, 글쎄요 말이에요. 하면서 또 제가 얘기 드릴게요. 내일 보고 또 얘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박원순 환자는 별다른 증상도 없이 건강검진에서 심근경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 관상동맥 중 2개가 약 70% 정도 막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왕관처럼 생겼다 하여 관상동맥이라 불리는 심장혈관은 크게 좌전하행지와 좌회선지 그리고 우관상동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터지고 피가 굳어 혈전이 생기는데요. 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심장 근육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 방치하면 심장이 멎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심혈관의 경우 천천히 막히는 경우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40세 이상부터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심장마비는 그야말로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 생명을 앗아갑니다. 세계적으로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인데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는 뇌혈관 질환을 앞질러 암을 제외한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2018년 발표에 따르면 3만 2천여 명이 1년간 심혈관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첫 번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나이가 이제 환자분들이 많아지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혈관 질환도 많아지는데 그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동기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심근경색이 생긴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결정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궁극적으로 예방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죠. (38세의) 이정훈 씨가 가슴과 등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 이럴 땐 곧바로 혈관 조영실로 향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은 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 하지만 가능한 빨리 혈관을 재개통해줘야 심장 근육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막힌 위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혈관이거나 아니면 그 혈관이 굉장히 근위부에서 막혀서 그 혈관이 분포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 부위, 그런 부위를 막고 있는 혈관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그 혈관을 개통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관상동맥을 찍고 보니까 중간 부위서부터 혈류가 지나가지 않고 완전히 막힌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심장 근육의 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스텐트를 시작합니다. 자,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숨 그렇게 쉬어요. 됐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자, 온. 완전히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맥박이 심하게 느려지거나 저혈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을 유도하며 시술을 진행합니다. 다리 혈관을 따라 들어간 가느다란 도관이 막힌 혈관 근처까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기침 한번 해보실까요? 시술 도중 환자에게 기침을 유도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혈압 상승 및 맥박 회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전신마취 했어야지. 환자의 의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신마취 안 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환자분. 혈전을 꺼내고 나면 먼저 풍선 도관을 넣어 막혔던 혈관을 넓혀주고 그 다음 스텐트를 넣습니다. 지금 아까 아플 때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도. 테스트 해봐. 오케이. 그 다음 다시 스텐트가 고정되도록 풍선을 부풀려 줍니다. 2.14짜리. 네, 발론. 기발론. 10. 기발론. 혈관이 개통됐습니다. 제일 많이 아팠을 때 그때를 10개라고 치면 지금 몇 개쯤 아픈 것 같아요? 안 아픈데요? 안 아파요. 0. 하나도 아니고 0. 응급실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심장 혈관이 재개통됐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 생사를 가르는 요인은 얼마나 신속하게 혈관을 개통해 주느냐 하는 건데요. 65세의 신계숙 씨. 얼마 전 급성 심근경색이 찾아와 위급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등하고 가슴이 막 아파오더라고요. 근데 평생 처음 느끼는 그런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탔석 벽에 기대서 헤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기까지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동생이 빨리 병원 가야지 되겠다고 해서 내가 병원을 어떻게 가니 근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안 되겠다고 119 불러야지 되겠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여기를 오게 됐어요. 문제가 생긴 것이 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찍어봤더니 이와 같이 심장의 왼쪽으로 가는 혈관인데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뭉치의 이 부분을 보세요. 네. 거의 막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좁아졌죠. 네.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증상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 거의 끊어질 정도로 혈관이 이렇게 됐던 거죠. 30여 년 전 74세였던 친정아버지 역시 급성 심근경색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의사들이 의논을 여러 번 하신 결과 그때 거의 30년 전이니까 수술한다 그러다가 결론은 수술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는 진짜로 이런 게 없었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갔겠구나. 그러니까 의술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예측할 수 없이 닥쳐옵니다.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몸살 같기도 한 데다 너무 갑작스런 통증이 닥쳐 다수의 환자들은 의식을 잃거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좀 그 주위에 청소 좀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심장이 멎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완전히 쭉 빠져.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래. 걸으면은 숨이 차가지고 걷지를 못해. 좀 가누려면 그냥 막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 근육이 이제 뭉쳐지면서 쥐어 짜듯이 아파요. 그러면서 두 팔에 힘이 없고. 근데 그거는 내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적이었어요, 정말로. 경험을 하지 못한.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심장 질환에 대한 증상은 대표적으로 흉통,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답답하다 하는 그 두 가지 증상을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그 흉통은 대개 조인다, 바위로 진 누르는 것 같다, 꽉 쥐어 짜는 것 같다 하는 증상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것은 급성심근경색이 처음에 전구 증상이 전혀 없이 한 번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구 증상이 한두 번씩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전형적으로 보인다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큰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느꼈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가끔 어디가 통증이 옵니까? 내나 왼쪽 왼쪽 가슴이? 네. 여기인 거죠? 네, 거기. 주로 언제 그래요? 아침에는 좀 깨끗한데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통증이 좀 오고. 그 막 빨리 걸거나 예. 요 계단 이렇게 경사진데 올라가면 어때요? 숨이 좀 가파요. 가쁘고. 네. 그거-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요 근래 더 심해집니까? 네, 네. 아니면 요 근래? 요 근래가 아니라 한 서너 달 서너 달 이상 됐어요. 피가 흘러가는데 조금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혈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혈관이 심장이 세 가닥이 있거든요. 그 세 가닥이가 전부 다 한 50% 이상씩 전병이 있는 거라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의심되는 소견은 협심증. 협심증은 혈관이 상당 부분 막혀 증상은 있지만 아직 심근경색이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동맥경화가 상당 부분 진행돼도 증상 하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동맥경화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심혈관 확진을 위해 받아볼 수 있는 검사 중 하나는 운동을 통해 심장 기능을 알아보는 운동 부하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혈관 안으로 약물을 투여해 막힌 곳을 찾아보는 심혈관 CT.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 현재 동맥경화 정도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환자의 혈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혈관인데 오른쪽 혈관은 한 50% 내외. 그 상부 좌전 하행지 쪽에 한 여기 보면 꽤 되거든요. 얼추 잡아도 한 70% 내외 돼요. CT로. 예. 근데 여기 갈라지는 입구 쪽도 한 40~50% 정도 병은 있고. 문제는 지금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도 언제 심근경색이 나타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심혈관 질환을 심장마비라고 부르는데요. 그 원인이 주로 심혈관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 모두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혈관은 어느 정도 막혀 있지만 혈액의 흐름은 가능한 상태를 협심증. 이 상태에서 동맥경화가 파열돼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통증을 느끼는 건 같지만 심근경색이 생기면 심장 근육이 괴사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 환자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치료 역시 스텐트라는 치료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혈관 질환과 맞서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심혈관 질환. 설마라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막고 또 치료해야겠습니다. 어떤 나이에 있으신 환자분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치료하는 거에.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얼만큼 양질의 삶을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대, 50대 심근경색도 많다라는 거고 거의 80% 이상이 흡연을 합니다. 40대, 50대 심근경색은 돌연사가 많기 때문에 특히 과음, 과로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운동하거나 활동하는 거 할 때는 주의를 좀 기울이시길 좀 권장드립니다.